건물 증축을 놓고 1년 넘게 이어진 바퍼와 동대문구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바퍼 측은 35년간 소외 이웃을 섬겨온 바퍼의 양성화를 위해 온라인 지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실천신학회가 새로운 지지시대의 개념인 인류세를 주제로 서울에서 정기신학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로 무너진 복음 회복과 교회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시 야외 테이블을 설치했던 식당들의 외부 사용을 계속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8일 여수 장천교회를 한국기독교사적 제46호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35년간 소외 이웃들의 끼니를 해결해온 다일 공동체 바퍼와 서울 동대문구와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퍼 측은 동대문구와 서울시 간의 행정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중축을 두고 불거졌던 다일 공동체 바퍼와 동대문구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구가 바퍼 건물에 내린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판사님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동대문구는 바퍼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 강제금 약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 내용과 달리 바퍼 측이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옆으로 무단 증축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퍼 측은 건물 증축은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유덕열 전임구청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건물을 유지한 것 역시 3년간 현재의 건물을 사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구의 행정적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린 가운데 동대문구는 현재까지 무단 증축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행정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니까 계속해서 35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증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바퍼 측은 줄곧 이미 이전 구청장 재임 당시 동대문구와 서울시 등 3자 간의 협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이필영 신임구청장이 취임하자 구청이 태도를 바꿨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행정적인 오류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바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억울하게 민간 복지단체에게 이 불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묻고 있냐 이 말이죠. 한편 바퍼 측은 현재 건물의 양성화를 위해 온라인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오는 8월 예정된 3차 공판까지 2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 세계 실천신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실천신학회 정기신학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질시대 개념 중 하나인 인류세를 주제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학자들은 인류가 환경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종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가 쏟아낸 쓰레기는 30조 톤,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대기 중 탄소 무게는 8,300억 톤으로 늘어나 해마다 40억 톤씩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인류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모두 지층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며 기후 환경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실천신학회 IAPT는 7일 연세대학교에서 이 같은 인류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지혜와 대안적 목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학자들은 인류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So I'm a practical theologian and I'm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It's really an experience to come together and to talk about how to live together as human beings, but also cooperation with the nature and the environment. So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o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but not to be the main point. The human should not be the main point, but the whole nature. 인류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형성된 지층이 아닌 인간이 주도한 지질학적 흔적이란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스틱 사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강연자로 나선 영국 세인트 마인라드 신학교 라이언 박사는 신학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인간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라며 기독교인이 행동하는 삶을 통해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reasons, but first of all, I think that practical theologians need to be paying attention to the Anthropocene or climate change because it threatens life on Earth. Finances, our budgets, and how is that connected to how we care not only for other human beings, but for other species and the Earth in our local community.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새의 비극. 과학자들은 인류새 지층이란 분명한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APT는 이번 인류새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복음 회복과 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최근 소천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고 팀 켈러 목사가 설립한 CTC 산하 NGO 복음과 도시가 주최한 컨퍼런스인 만큼 복음 회복이 강조됐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도시 속 교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열린 2023 목회자 컨퍼런스가 강릉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사모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복음과 도시는 최근 소천한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고 팀 켈러 목사가 설립한 교회 개척 지원단체 CTC 코리아와 복음주의 목회자연합 TGC 코리아가 협력해 2020년 세운 기독교 NGO 단체입니다. 올해는 복음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삼고 복음과 연합에서 멀어진 교회들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CTC 코리아 이사장 길성훈 목사는 복음을 회복한 교회가 생태계를 이루어 도시와 사회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의 교회로서만 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꿈을 품으면서 그 지역을 함께 섬기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가능할 것이다. TGC 코리아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교회 협력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회복한 교회는 시대가 품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사회 문제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교단을 초월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목회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첫날 복음과 회복을 시작으로 복음과 교회 개척 운동, 전통교회 갱신과 사명, 복음주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미래, 연합 등 복음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 참가자는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목회자를 만날 수 있었다며 사역의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또한 그분들의 목회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초교파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평소라면 만나 뵙기 힘든 좀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사역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올해 진행된 컨퍼런스는 목회자와 교회를 복음으로 연결하며 다양한 목회 비전이 공유되는 자리였습니다. 주최 측은 만남의 자리가 지속되고 교회 생태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기존의 삶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는데요. 실내 공간 사용을 제한하고 실외로 확장했던 미국 뉴욕시의 식당들이 이 오픈 레스토랑 형식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리 청결이나 노숙자 문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된 이후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뉴욕시가 허용한 오픈 레스토랑 방침이 영구화됩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12,000개 이상의 식당이 오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식당가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thing as long as they can keep it sanitary. It's good. I like it more than indoor dining. It's fun outside. You get to see more people. It's more interactive. 뉴욕시 의회는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스 의원이 5개 식당 영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전문가와 뉴욕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안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5개 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시설은 4월에서 11월 사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보도 카페 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하며 뉴욕시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설 위치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now after COVID. Everyone wants to enjoy, to eat food, to drink. So yeah, I mean, we have to put them somewhere. So we made the permanent structure during COVID, but before we will always close the street on the weekend. You see how it's closed, and we brought the tables outside. So we've always had the open dining. This is how they do it in Europe. In Europe, we all dine al fresco, and I think it's to stay here in New York as well.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의회의 합의 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픈 레스토랑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임시로 허용된 5개 식당은 식당 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거리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 청결이나 노숙자 문제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뉴욕시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식당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 맞춘 좋은 방안들을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 맨하탄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8일 여수 장천교회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장천교회는 1924년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예배당으로 여수시 율촌면 최초의 석조 건축물이자 국가등록문화재 제115호이기도 합니다. 통합총회는 장천교회 옛 석조 예배당을 한국기독교사적 제46호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장천교회는 현재 3번째, 4번째, 5번째 예배당 모두를 보존하고 있어 건축물만 봐도 교회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며 시대에 따른 예배당 건축과 교회 변화 모습을 알려주는 한국교회 유일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사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지난 6일 경기도 오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점 동탄 안수집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300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정기 담임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 갖는 체육대회인 만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채플별로 팀을 나눠 지구 나르기, 풍선 기둥 쌓기, 성경 OS 퀴즈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이 5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빠지고 북한의 핵은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평화적 접근 내용과 달리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의 주류 시각과 주요 동맹 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전 8시 20분쯤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동하던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역주행했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은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씨 등 1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장치 등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필로폰이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일제히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3년 연속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많은 하수처리장을 조사하고 분석해 마약 예방과 퇴치에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까지 퍼졌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캐나다 산불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오데오 상류 일부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미국에 사는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는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기질 지수 AQI는 300을 넘기면서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임산부, 노인은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근처 방파제로 둘러싸인 곳에서 우럭이 잡혔는데 식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5일 18,100크렐의 세슘이 우럭에서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의 180배가 나온 겁니다. 우럭이 잡힌 곳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비교적 높은 배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도쿄전력은 항만 밖으로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 등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이날 나토 동맹군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에 할애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라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중순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까지 대기가 불안정한 날들이 많아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 부산 25도,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6개월 전 실시한 모의 훈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만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